아이가 있어요. 법원 계단에서 쓰러진 강민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0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민희는 62세, 남편 정우진은 65세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제 남남이 되었습니다. 우진은 차를 타려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희가 계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늘 우진의 한이었습니다. 민희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했지만 속으로는 늘 아쉬웠습니다. 민희의 가방이 계단에 쏟아졌습니다. 지갑, 손수건, 약통이 굴러다녔습니다. 그중 낡은 사진 한 장이 우진의 발밑까지 날아왔습니다. 우진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민희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 분명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구급대원들이 민희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민희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구급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우진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민희가 안고 있는 아기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분명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30년을 속였단 말이야? 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혼한 게 속 시원했습니다. 3년 전 젊은 여자한테 한눈 팔았던 것도, 민희가 끝까지 용서 안 해준 것도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민희한테 아이가 있었다니. 그것도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니. 우진은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우진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민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우진을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날 사랑하긴 했던 거야?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민희가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으면서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다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진이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의사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일단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며칠 굶으신 것 같고요.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습니다. 민희를 만나면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고, 왜 숨겼냐고, 30년 동안 자기를 뭘로 본 거냐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희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우진을 보자 민희가 눈을 돌렸습니다. 왜 왔어요? 민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꺼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희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이에요. 딸이라고요? 우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30년 동안 나한테 아이 없다고 했잖소. 아이 못 낳는다고 했잖소.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요? 민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우진은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민희가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 우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해보시오. 그 아이가 누구요? 지금 어디 있소? 민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이야기였습니다. 민희는 25이었습니다. 가난한 화가를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와 아이를 가졌습니다.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키울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님도 저를 버렸어요. 민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녀원에 아이를 맡겼어요. 입양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이한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왜 숨긴 거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재벌 아들이었잖아요. 제가 미혼모 출신이라는 걸 알면. 그래서 30년을 속인 거요? 민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진 않아요. 그냥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민희를 원망해야 할지 불쌍하게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소? 몰라요. 수녀원이랑 연락 끊은 지 30년 됐어요. 찾아볼 생각도 못했어요. 왜요? 자격이 없잖아요.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민희가 흐느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오겠소. 병실 문을 나서는데 민희가 불렀습니다. 우진 씨. 우진이 멈춰섰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기를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행복한지, 엄마를 원망하는지. 우진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30년 전에 문을 닫은 수녀원 하나 찾아봐. 경기도 쪽일 거야. 네. 갑자기 왜요? 묻지 말고 찾아봐. 빨리. 전화를 끊고 우진은 병실 문을 다시 봤습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여자를 30년 동안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의사가 우진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입니다. 말기예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소? 길어야 1년입니다. 짧으면 6개월이고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이 알고 계신 것 같더군요. 검사 결과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셨어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민희 씨가 언제부터 알았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증상으로 봐서는 몇 달 전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희가 법원 계단에서 쓰러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래 버티다가 한계가 온 것입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희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한테 들었소. 민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소? 말해서 뭐해요? 이혼할 사람한테. 우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희가 말했습니다. 딸을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우진은 민희의 부탁을 들은 후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의 딸을 찾아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녀원 찾았어?
네, 찾긴 했는데 20년 전에 문 닫았습니다. 건물도 없어졌고요. 기록은 구청에 문의해봤는데 개인정보라서 공개가 안 된답니다. 우진이 혀를 찼습니다. 내가 직접 가볼게. 주소 보내. 다음 날 우진은 경기도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30년 전 수녀원이 있던 자리는 이제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에 들어가 물어봤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이면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수녀원 있긴 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진은 발품을 팔았습니다. 인근 성당, 구청, 복지관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회사 일도 제쳐두고 딸을 찾는데 매달렸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이혼하고 정신이 나간 거 아냐? 우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의원, 복지부 공무원까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벽은 높았습니다. 입양 기록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 열람 가능합니다. 법원 명령 없이는 어렵습니다. 우진은 답답했습니다. 밤마다 병원에 들러 민희를 봤습니다. 민희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아직 못 찾았소? 민희가 물으면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민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우진은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그 수녀원에서 일했던 수녀님을 찾았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 계셔? 은퇴하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당장 주소 보내. 우진은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김수녀는 70세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김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민희 씨. 그분 잊을 수가 없어요. 우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왜요? 아기를 맡기던 날. 하루 종일 우셨어요. 아기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김수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억지로 아기를 받았어요. 민희 씨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잊겠어요. 우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집으로 입양 갔어요. 부부가 아이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이름이 뭡니까? 김수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윤아. 그렇게 지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죠. 30년 전 일인데.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어서려는데 김수녀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김수녀가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 개인 기록이에요. 혹시 몰라서 적어뒀죠. 수첩을 넘기더니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 서윤아라는 이름과 입양 가족의 성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진은 수첩을 받아들고 김수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에 돌아와 우진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32세 여자. 입양 가족 성씨는 서씨야. 이 정보로 찾을 수 있겠어? 해보겠습니다. 사흘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A사 용지 5장이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32세 여자, 긴 생머리, 부드러운 인상, 민희를 닮았습니다. 서윤아, 강동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기혼,
자녀 1명. 우진은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추정됨.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나는 자기가 입양아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민희를 만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진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진은 유나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교문을 나섰습니다. 긴 생머리를 묶은 30대 여자. 파스텔 톤 니트에 무릎 길이 스커트. 유나였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우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서유나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우진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유나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진, 건설회사 회장님이시네요.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앉으시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진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본인이 입양아라는 걸 아십니까?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입양아라는 얘기입니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친자식인데요. 우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기록이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은 32년 전 수녀원에서 서 씨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이런 짓 하라고 시켰어요? 왜 저한테 이래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더 들을 것 없어요. 유나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가려는데 우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친어머니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유나의 발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친어머니, 강민희, 62세,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유나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친엄마요? 네. 왜 지금요? 우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유나가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진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유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유나가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자세한 건 본인한테 들으십시오.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렇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저는요, 평생 궁금했어요. 제 친엄마가 누군지, 왜 저를 낳았는지, 왜 안 키웠는지. 우진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죽는다고 찾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화날 만합니다. 화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또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뭐 했어요? 32년. 저 키우는 동안 한 번이라도 보러 왔어요? 편지라도 했어요? 안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와서 왜요? 왜 죽는다고 저를 찾는 거예요?
우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미운가 봅니다. 유나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평생 미워하며 살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유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진이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하십시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유나가 불렀습니다. 저기요. 우진이 멈춰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런 걸 해주세요? 우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이혼했습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이 덧붙였습니다. 30년 같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있는 줄도. 우진은 그 말을 끝으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 박현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안아줬습니다. 만나볼래?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화도 나고, 근데 또 궁금하기도 하고. 현우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급한 거 아니잖아. 하지만 급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으니까요. 유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3일 후 유나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서유나. 네,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엄마를.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제가 좋겠습니까?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나는 지난번보다 침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입양 사실을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셨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부인하시더라고요. 유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인 거 티나요. 엄마 손이 떨리더라고요. 우진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빠는 울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거였어요. 우리 아빠가 우는 거.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잘해줬어요. 정말 잘해줬어요. 친자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회장님. 유나가 우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친엄마한테. 당연합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알고 싶어요. 직접 듣고 싶어요. 그러십시오. 유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건이라니요? 엄마를 만나는 조건이요. 말씀해 보십시오. 유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진과 미니의 이혼 판결문이었습니다. 이거 왜 갖고 계십니까? 찾아봤어요. 궁금해서요. 유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30년 결혼하셨네요. 그런데 이혼하셨어요. 그게 선생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있어요. 유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다시 만나세요. 우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제 조건이 그거예요. 두 분이 다시 만나는 거. 이미 이혼했습니다. 재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달라는 거예요.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난합니까? 장난 아니에요. 유나도 일어섰습니다. 저는요, 평생 상상했어요. 친부모가 어떤 사람일까? 둘이 사랑했을까? 행복했을까? 그건, 근데 알고 보니 이혼했더라고요. 30년 살다가 헤어졌더라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에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이유입니다. 그럼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쉬운 문제예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부모가 같이 있는 모습.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양부모님 정말 좋아해요. 진짜 부모처럼 생각해요. 근데요.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친부모 두 분이 같이 계신 모습. 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니 씨한테 말해봐야 합니다. 그럼 말해보세요. 전 그 조건 아니면 안 만나요. 협박입니까? 네, 협박이에요. 유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하세요. 저도 급하지 않아요. 유나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우진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병원에 갔습니다. 미니가 물었습니다. 딸을 찾았어요? 네. 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디 있어요? 서울이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사람 됐네요. 다행이에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답니다. 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우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다시 만나래요. 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답니다. 그게 조건이래요. 미니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당신한테 미안한 일이에요. 이미 이혼했는데. 우진이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니가 놀라 우진을 봤습니다. 괜찮소? 나도 하고 싶소. 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진 씨. 병원 특별 면회실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니는 간호사가 입혀준 연베이지 블라우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네요. 나도 그렇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은 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니가 깜짝 놀라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도 멈춰섰습니다. 미니를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이 부축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유나예요. 미니가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 코, 입을 쓸어내렸습니다. 유나. 우리 유나.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우진은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현우가 아들을 안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미니가 유나를 떼어냈습니다. 보자. 얼굴 좀 보자.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미니도 웃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엄마는 그대로네요. 사진이랑 똑같아요. 사진? 유나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미니가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양아버지가 주셨어요. 제가 20살 됐을 때 민희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유나가 갑자기 얼굴을 돌렸습니다. 민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민희가 당황했습니다. 그래. 뭐든 물어봐. 왜 저를 보냈어요? 민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 친아버지는요? 왜 저를 안 키웠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돌아가셨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였어.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민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겁먹어서 아빠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유나야, 저는요, 평생 궁금했어요. 왜 저를 안 찾을까? 왜 연락이 없을까? 유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근데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친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민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죽는다고 찾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민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그때 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유나 씨, 진정하시오. 회장님은 빠지세요. 유나가 우진을 쏘아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30년 같이 살면서 엄마한테 아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심 있었으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다는 건 관심 없었다는 거잖아요. 민희가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를 잡고 간신히 섰습니다. 유나야, 우진 씨 탓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잘못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잘못했어요. 유나가 우진을 가리켰습니다. 바람 피운 거 알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죠? 우진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 아파했어요. 아이 버린 죄책감에, 당신한테 속인 미안함에.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유나야, 그만해. 민희가 말렸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한테 눈독 들이고 엄마 마음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우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민희 씨한테 미안한 사람이요.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왜 이혼했어요? 왜 엄마 혼자 두고 갔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유나가 외쳤습니다. 엄마 곁에 있어 주세요. 엄마 혼자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진이 민희를 봤습니다. 민희도 우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오, 민희 씨. 내가 정말 미안하오.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희 앞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민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요, 우진 씨. 실소.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나겠소. 유나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아직도 사랑해요? 민희가 울었습니다. 응. 그럼 됐어요. 유나가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민희가 유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저도 엄마 사랑해요. 미웠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모녀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진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요, 우진 씨. 우진이 민희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민희가 우진의 뺨을 만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 우진이 민희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민준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할아버지야? 현우가 아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 할머니 할아버지야. 민준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유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요. 우리 가족 사진. 현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희, 우진, 유나, 민준이. 네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 가족이 돌아간 후 민희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재혼은 안 할 거예요. 우진이 놀라 민희를 봤습니다. 왜요? 한번 실패한 결혼이에요. 또 실패하기 싫어요. 우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희가 웃었습니다. 대신 옆집에 살아요. 매일 밥 해주고 같이 산책하고 손자 키우고. 그게 재혼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동거예요. 민희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우진도 웃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하자는 대로 하겠소. 민희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진 씨. 유나 찾아줘서. 나도 고맙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인생의 봄날이었습니다.